밥심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해? 첫 출근 날 원장의 조롱이 내 귓가를 때렸다. 직원들은 키득거렸고 나에게는 화장실 청소가 맡겨졌다. 모두가 나를 늙은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내 주머니 속엔 30년간 국립의료원 간호부장을 지낸 이름표가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신입이 아니었다. 이 요양원의 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잠입한 숨은 영웅이었다. 나는 정기석, 올해 62살이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주름살도 늘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다. 아니, 청춘보다 더 단단하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내게 준 것들이 있으니까. 어서 들어와요. 지방에 있는 이 요양원, 행복한 노을 요양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접수대에 앉은 젊은 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린다. 정기석 씨 맞죠?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격증을 건네자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이거 언제 따신 거예요? 이 나이에? 이 나이에라는 말이 벌써 나오는군.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다 6개월 전에 땄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원장 장도혁이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아, 신입이 왔구나. 근데 이 양반 몇 살이세요? 62입니다. 아이고. 장 원장이 큰 소리로 웃으며 주변 직원들을 돌아보았다. 밥심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해? 여기 중노동인데 견딜 수 있겠어요? 주변 직원들이 키득키득 웃는다. 나는 참았다. 목적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장 원장이 더욱 비웃었다. 할아버지, 여긴 놀이터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뭐, 그래도 왔으니까 써보죠. 단 조건이 있어요. 그는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여기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치매 걸린 노인 같으니. 이것부터 제대로 못하면 바로 잘라요. 치매 걸린 노인이라고?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던 내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장 원장이 나가고 나서야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다. 낡고 오래된 명찰 케이스. 그 안에는 내 진짜 정체가 숨어 있다. 정기석, 참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줄 순간이 온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나는 이 요양원을 자세히 관찰했다. 30년간 병동을 맡아온 눈은 냄새와 자국만 봐도 상태를 말해준다. 먼저 냄새가 이상했다. 소독약 냄새가 거의 없다. 탈지면 통은 반쯤 비었는데 소독용 에탄올병 입구는 물기 자국이 번져 있었다. 희석했군. 청소도구 앞 옆 쓰레기 봉투에선 유통기한 지난 두부 포장지가 나왔다. 라벨은 서툴게 덧붙인 스티커로 날짜가 바뀌어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데 원장실에서 낮고 빠른 말투가 새어나왔다. 이번 달도 약품비 허위 청구 얼마나 했지? 저번 달보다 30%더 올렸습니다. 확인 안 와요. 좋아. 식비는 더 깎아. 라벨은 우리가 맞춰서 붙이면 돼. 된장찌개만 줘도 고마워하실 텐데. 허위 청구 라벨 조작 가슴이 뜨거워졌다. 점심시간 식당으로 갔다. 밥은 굽고 반찬은 지나치게 짰다.
한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힘없이 내려놓으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목으로 넘어가나.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니 먹어야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집이 이 정도라니. 그때 50대쯤 되는 여성이 주변을 살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전 최미정이에요. 요양보호사예요. 정기석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말 꺼내면 잘려요. 어르신들 배탈이 반복돼도 나이 탓이라 그래요. 약도 제때 안 나가고. 어떤 증상들이요? 설사, 탈수, 열도 자주 나요. 그런데 장부는 늘 정상이에요. 우린 실물 없는데 장부엔 쓴 걸로 돼 있죠. 역시 내 의심이 맞았다. 미정 씨, 혹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짧게 미소 지었다가 금세 표정을 거두었다. 선생님, 여긴 고개 드는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도 도와주실 거죠? 네. 어르신들이 먼저니까요.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믿겠습니다. 나는 식판 수거대 아래를 훑었다. 납품 전표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날짜는 오늘, 그런데 품목엔 육류 10kg가 찍혀 있다. 정작 배식엔 고기가 없었다. 장부만 배부르군. 그래, 믿을 사람은 찾았다. 그리고 단서는 충분히 시작됐다. 천천히 정확하게 파헤치자. 식당을 나오는 길, 복도 끝에 CCTV 표시등이 꺼져 있는 게 보였다. 이곳은 어쩌다 보이는 것들마저 지우려 한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어르신들 방을 돌며 안부를 묻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어어하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젊은 간호사들이 허둥대며 달려왔다. 어떡하죠? 119부터 불러야 해요. 빨리 의사라도.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 내 몸은 이미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잠깐, 다들 비켜주세요. 나는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다. 숨이 막혀오던 순간 심장은 멎어가고 있었다. 땀이 등에 줄줄 흘렀다. 하나, 둘, 셋. 가슴 압박. 정확한 위치, 정확한 힘. 내 숨소리와 할아버지의 가쁜 신음만이 병실을 채웠다. 스흡 후. 인공호흡을 넣고 다시 압박.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시간이 늘어졌다. 3분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컥컥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주변은 탄성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살았다. 그때 신입 간호사 한소정이 다가왔다. 정기석 씨,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의료진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켰나? 아니다. 아직은 이르다. 그냥 예전에 배운 걸 조금 기억했을 뿐입니다. 조금 배운 걸로 이렇게까지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지금은 환자 안정이 먼저 아닐까요, 소정 씨? 맞아요. 한소정이 환자를 살피며 정신을 차렸다. 휴, 오늘은 넘어갔다. 하지만 저 눈빛 이 아이는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최미정 요양보호사, 그리고 한소정 간호사와 가까워졌다. 특히 한소정은 그날 이후 내 곁을 맴돌며 끈질기게 물었다. 정기석 씨, 요양원에 오기 전에 뭘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지요. 구체적으로는요? 나는 대답을 피했다.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다 주머니 속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30년의 무게가 담긴 낡은 명찰 케이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기석 씨?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한소정이 서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케이스를 본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케이스로 향했다. 그게 뭐예요? 꼭 뭔가 중요한 것 같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닿은 순간. 정기석 씨, 도대체 정체가. 그 순간 최미정이 다가왔다. 아, 두 분 여기 계셨네요. 끊어진 대화. 나는 황급히 케이스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세 사람이 모여 작은 회의를 열었다. 정기석 씨 말이 맞아요. 여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최미정이 속삭였다. 약품 장부를 봤는데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이 쓴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나도 들었어. 원장이 허위 청구를 직접 지시하는 걸. 정말인가요? 한소정이 놀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증거를 모읍시다. 하지만 절대 들켜선 안 됩니다. 그날 이후 내 휴대폰은 카메라와 녹음기로 변했다. 낡은 케이스가 내게 속삭였다. 참아라, 때가 오고 있다. 일주일 후 장도혁 원장이 날 사무실로 불렀다. 문을 닫자 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정기석 씨, 요즘 뭔가 오지랖이 넓어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어르신들한테 쓸데없이 묻고 직원들이랑 수군거리고 늙은이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요. 나는 꾹 참았다. 저는 그저 어르신들이 걱정되어서. 걱정? 당신 월급은 누가 줍니까? 내가 줘요. 그러니 시키는 일만 하세요. 그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여긴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늙은이들 수용소예요. 아프면 당연한 거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그 말에 내 주먹이 떨렸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밤근무 추가요. 늙은 사람은 어차피 잘 데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월급 30만 원 삭감. 불만 있으면 나가요. 이 인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한 할머니가 배를 부여잡으며 신음했다. 아이고, 저녁 먹고 나서 속이 안 좋아. 또다시 식중독 증상. 나는 응급처치를 하며 기록했다. 약품, 음식, 대화, 모든 걸 빠짐없이 남겼다. 내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에 불길이 타올랐다. 이 어둠은 오래 못 간다. 곧 빛이 들어올 것이다. 그날 아침 장 원장이 전 직원을 모았다. 요즘 우리 요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도네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기석 씨, 그의 시선이 나를 꽂았다. 의료사고로 면허 박탈된 전과자랍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원장님, 그건 명백한 허위입니다. 허위?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는 서류를 흔들었다. 나는 한 걸음 나섰다. 그 문서 확인 요청합니다. 발급기관 직인도 어긋나 있고 문서번호 체계도 틀렸습니다. 조작이죠.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장 원장이 잠깐 흔들린다. 그때 한소정이 앞으로 나왔다. 원장님, 그날 심정지 환자를 살린 사람입니다. 전과자가 그렇게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나요? 우연이었겠지. 의료는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고 복도에선 소문이 엇갈렸다. 최미정과 한소정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 아니시죠? 거짓말은 오래 못 가. 증거는 오래 가지. 그 서류는 장 원장이 만든 가짜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이곳의 비리를 직접 제보하려고 들어온 사람이다. 아직은 말하지 말아줘. 그로부터 일주일 뒤 5분이 동시에 구토와 고열로 쓰러졌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한소정이 외쳤다. 안 돼. 장 원장이 가로막았다. 신고하면 우리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지금 끝나는 건 어르신들의 생명입니다. 원장님, 그 가짜 서류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비리도요. 공기가 멎었다. 허위 약품비 청구, 식비 착복, 지원금 횡령. 전부 증거 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저는 국립의료원에서 30년간 간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입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의 비리를 제보하려고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숨소리가 커졌다. 장 원장이 내 휴대폰을 낚아채려다 한소정과 최미정이 막아섰다. 지금은 억지가 아니라 응급입니다. 119부터 부르세요.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행복한 노을 요양원입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 5분, 탈수 심합니다. 주소는 네, 대기하겠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처치를 지시했다. 혈압 측정, 체온 기록, 의식 저하자는 금식 유지, 수액 연결 준비. 네. 한소정이 재빨리 움직였다. 이송이 끝난 뒤 나는 직원들을 바라봤다.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곳은 돌봄의 집이어야 합니다. 장부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 흐느꼈다. 최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기석 아니 부장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떨궜다. 장 원장만 벽에 기대 창백했다. 이제 기관에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보건복지부 조사팀이 요양원에 왔다. 내가 제공한 증거들은 완벽했다. 요양원 앞에는 취재진까지 몰려들었고 주민들도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 요양원 문제 많다더라. 그래도 안에 그런 분이 계셨으니 망정이지.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어르신들과 직원들 앞에 당당히 섰다. 조사팀은 장부 약품 창고, CCTV까지 샅샅이 확인했다. 내가 녹음해둔 대화와 사진 증거는 그들의 혐의를 완벽히 입증했다. 결국 장 원장과 김 부원장은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구속됐다. 허위 청구한 금액만 3억 원이 넘었다. 그 순간 직원들과 어르신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다. 긴장과 두려움이 풀리며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임시로 요양원 운영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식단 개선이었다. 영양사를 새로 고용하고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아이고, 이게 밥이지. 할머니들이 기뻐하셨다.
두 번째로는 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췄다. 부족했던 의료진을 충원하고 약품도 제대로 구비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요양원 같아요. 한소정이 밝게 웃었다. 최미정 씨는 간병팀장으로 승진했다. 정기석 부장님, 아니 원장님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한 거야, 미정 씨. 어르신들도 건강을 되찾아 가셨다. 제대로 된 치료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을 받으시니까 표정이 밝아지셨다. 정 원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30년간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보람을 느꼈나? 아니다. 이게 더 보람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웃으시며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직원들도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게 진짜 요양원이지. 한소정이 다가왔다. 원장님, 뭘 생각하고 계세요? 소정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원장님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야. 그때 최미정 씨도 합류했다. 원장님, 어르신들이 부르세요. 뭔가 준비하신 게 있다고. 뭘 준비하셨다고? 식당에 가보니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계셨다. 그리고 앞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정 원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셨다. 아이고,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우리끼리 돈 모아서 준비했어요. 원장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됐거든요. 내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30년간 환자를 돌봤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 제가 더 감사해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6개월 후 행복한 노을 요양원은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날 시상식장에서 내 이름이 호명됐다. 정기석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가 터지고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순간 마음속에 6개월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밥심도 없는 늙은이라던 모욕, 화장실 청소로 시작했던 굴욕의 첫날 그러나 지금 나는 모두 앞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여러분, 저는 정기석입니다. 62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사람입니다.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60세가 되어서야 진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앞줄에 앉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60대는 누구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더 큰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청중 속에서 맞아요. 힘이 됩니다. 라는 외침까지 들렸다. 시상식이 끝난 후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한소정은 수간호사로, 최미정 씨는 간병팀장으로 자리 잡아 든든히 일하고 있었다. 원장님, 내일 새로운 어르신이 입원하신다고 해요. 그래, 잘 모셔야겠네. 네, 이제는 자신 있어요. 그들의 눈빛은 초창기와 달리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정원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다. 6개월 전만 해도 늙은이라는 모욕을 들었는데 이제는 존경받는 원장이 되어 있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원장님 산책하세요? 네, 할아버지도 함께 하실래요? 좋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님, 저도 젊었을 땐 큰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저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왜요? 늙으면 쓸모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원장님 보니까 60대에도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구나 싶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나이는 제약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경험이고 지혜거든요. 맞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집무실로 돌아온 나는 일기를 꺼내 들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기석의 60대 도전기, 오늘로 1막이 끝났다. 내일부터는 2막이 시작된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2막 말이다. 60세는 늦은 게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창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정기석, 이제 진짜 시작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는 제약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큼 더 큰 자산이 된다는 것. 당신의 60대도 70대도 누구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